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오늘 과거 영상을 짧게 보면서 뒤에서 저희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차트는 현재이고요. 오른쪽은 과거 IT닷컴 버블 당시의 차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노란색 영역이 제가 판단하는 현재 위치이고, 만약 1월 28일까지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해 준다면 제가 예상하는 이 프레탈 가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셈이죠.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확실한 자리가 올 때까지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2022년 3월 구간처럼 장기 이평선 저항을 맞고 고꾸라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당분간 비트코인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겁니다. 물론 프랙탈 날짜가 하루 이틀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현재는 흐름이 매우 비슷합니다. 1월 29일 고점을 찍고 꺾인 모습까지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선은 차트의 생명선 같은 자리인데 이 자리를 깰 가능성이 점점 크게 보였거든요. 지금처럼 이 선이 깨지는 구간이 또 보입니다. 바로 2022년 3월인데요. 당시에도 이 생명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은 사실상 시즌 종료를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기준을 보면 반등이 올 때마다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현재 구간은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밑에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 근데 제가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평선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배기선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란색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좋게 나와도 현재는 두 가지 패턴을 봤을 때 더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흐름 자체는 이런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같은 저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차라리 제가 보는 프랙탈은요, 2018년 프랙탈을 보고 있습니다. 2월 약세장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지만 다시 저점을 깨는 흐름이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프레타를 떨어지는 시점하고 거의 맞춰서 이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흐름을 그렇게 간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에는 2월 17일 혹은 2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시장을 정확하게 맞추기보다는 패턴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간단하게 저희 관점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프랙탈 그리고 추세 기반으로 현재 시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이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결국 이번 주는 하락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선 2월 말까지 200일선을 지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0일선 근처에서 저점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추세선을 보시면 여전히 하방 흐름을 가지고 있고 1차 지지선 600, 2차 591, 3차 583불, 작년 11월 저점 구간, 이 구간을 확인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를 보시면 어젯밤에 600, 595, 590 구간에 상당한 풋옵션들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월 만기 옵션 역시 575불까지 들어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저점 매수가 유효하긴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나스닥 월봉 RSI가 70 아래로 내려왔으며 이번 달에 QQQ가 다시 610불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다면, 즉 RSI를 70 위로 올리지 못한다면 시장의 약세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가 계속 빠지면 조정장이 길어지거나 하락장 초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00일선을 지키지 못하고 캔들의 아래로 잠긴다면 저점 매수한 물량도 일부분 손실 확정 짓더라도 다시 현금화를 해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 현금 비중 낮으신 분들 리스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관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번 게시글에 언급했던 2주 전에 하락이 나왔던 상황과 유사하게 이번 주 주말에도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번 주 월요일에 휴장이죠.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 기회를 노려서 가격을 더 밀어버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해지용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일부분 담아둘 생각입니다. 바닥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58에서 53K 구간 사이에 온다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온다면 단기 롱 포지션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단 다시 아래로 깨진다면 과감하게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확실하게 일봉 차트에서 120일 이평선 위로 안착하지 않으면 중장기 롱 포지션은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유나엘입니다. 가끔 언급해드린 종목이지만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관점 공유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유나헬 역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시기를 이미 겪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당시 패턴을 따라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나헬은 역대급 폭락을 기록했죠. 지금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으나 다시 하락하면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망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결국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당시 차트를 확대해보면 현 시점이 쌍바닥을 만들며 매수 기회를 주는 구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차트와 현재 차트 비교해서 보면 또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제 채널에 이미 유나헬 전용 영상이 있는데 그때 공유해드린 관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글입니다. 구글이 최근 모멘텀이 살짝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훌륭한 기업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기에 저의 관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CPI 발표로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310불 지지선을 깨지면서 300불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이 구간이 하락 추세의 하단이자 수평 지지가 맞물리는 지점으로 단기 진입하기 매우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나스닥 분석에 말씀드렸듯이 월봉 RSI가 70 아래로 무너지거나 시장에서 소외받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아래인 280불까지도 열어둬야 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권장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했던 원리와 같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기준으로 대응 계획을 세웠는데 마이너스 14%, 이 구간에서는 1차 분할 매수 21%, 여기서는 중장기 마이너스 28%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중장기로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과거 사례로 봐도 관세 이슈 등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28%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2022년과 같은 대세 하락장에서는 이 선도 무너지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300불, 275불, 253불 분할 매수 기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주 이외에도 레버리지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레니 쉐어즈 운용사에서 출시한 GOU가 있습니다. 다만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운용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는데 이 두 배 레버리지 ETF를 비교를 해보니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GOU가 근소하게 거의 모든 구간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GOU는 예약 매수 방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면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고요. GGLL 같은 경우에는 높은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 같은 투자자분들은 빠른 대응이 필요해서 GGLL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